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순진입니다. 영화 다운사이징의 주인공 폴은 평생 같은 집에 살면서 10년째 같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 인간 축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노후 자금을 포함한 전 재산 1억 원이 120억 원의 가치가 되는 곳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선진국처럼 은퇴 이민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은퇴 이민 계획해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이민지로 각광받는 곳이죠. 바로 미국 남가주에 위치한 실비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해외 이민 추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외 이민을 선택했고 또 어떤 나라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예, 최근 들어서 그 해외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의 어떤 이민 추세라든가 이민의 어떤 그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는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그 한국에서 해외로 얼마 만에 많은 인원들이 그 이주를 하셨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5년에는 7,131명이 이제 해외로 나가셨고요. 2016년은 4,784명, 그리고 2017년에는 조금 저조한 1,443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6,257명이 해외로 이주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이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현지로 이제 가시는 부분을 해외 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6,200명이 해외로 가셨고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다는 것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018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해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역시 미국이 3,183명,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1,089명, 그리고 뉴질랜드가 255명, 호주가 547명. 저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 이민 강국들로 이민들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1,183명이 이주를 하신 거로 돼 있습니다. 1,183명에는 이제 동남아,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이라든가 그리스 이런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전히 저희 나라 그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시는 나라는 이 미국이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가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인데 이민을 가는 이유가 이 미세먼지로 표현되지만 이제 저희 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제 뭐 상속세라든가 그런 그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은퇴 이민입니다. 55세, 65세 정년을 맞으셔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 해외에 이주를 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은퇴 이민 쪽의 인원도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취업을 통해서 해외로 이주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 그 전통적으로 뭐 그 저희가 5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미세먼지와 그리고 은퇴 이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해외 이민하면 1순위부터 10순위가 전부 다 자녀 교육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은퇴 후 거주지로 이민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민하면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은퇴 이민을 생각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은퇴 이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여지껏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떤 사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는 좀 편안한 노후를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자신의 경제 능력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퇴 이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떤 취업이라든가 어떤 사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냥 노후의 어떤 편안한 생활을 즐기시기 위해서 가는 이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퇴 이민을 가셔서 2, 3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셔서 취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경제 능력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나라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민을 간다는 거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 가족들과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족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경우에는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얘기를 하시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마치신 이후에, 왜냐하면 또 가족들이 은퇴 이민을 간 이후에는 뭐 손자라든가 자녀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먼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교류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 이민을 가실 국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기간의 사전 현지 답사를 반드시 가시라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현지에 대한 답사, 현지를 통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됐을 때 투자라고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특히 은퇴 이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신 이후에 가셔야 어떤 편안한 은퇴 이민이 되시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 가신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시기 전에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좀 익히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언어라는 게 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어는 최소한 습득을 하고 가셔야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특히 이제 뭐 아프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언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간 지인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퇴 이민을 가게 되면 나랑 뭐 배우자 두 분이 가실 경우에는 처음에는 좋으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뭐 향수병이라든가 뭐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갈 지인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 가실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 상태 때문에 이제 은퇴 이민을 가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어떤 병을 치유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이 좋은지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6가지 사항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체크를 하신 이후에 은퇴 이민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할 뿐이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 은퇴 이민을 검색해 보면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뜹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시니어들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그 뭐 여러 나라들이 은퇴 이민의 각광지로 떠오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은퇴 이민지로 맞다르고 은퇴에 뭐 이민 비자까지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그 시니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리고 여러 그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돼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그 시니어의 어떤 천국,
그런 부분을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우대 정책입니다. 55세, 뭐 65세 시니어가 되게 되면 각종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금 할인이라든가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뭐 지하철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아예 그냥 뭐 대부분이 반값 이하로 어떤 할인 정책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어떤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한국에서 가셨던 현지에 계셨던 분이든 시니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렴한 주거 환경입니다. 미국이 왜 저렴한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저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뭐 주거 환경이 그다지 이렇게 저렴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지만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주거 환경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한 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같은 지역의 어떤 일반 하우스나 어떤 일반 그 주택보다는 가격이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니어용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가격의 거의 3분의 1 수준의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시니어 아파트에는 반드시 시니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주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3가지 이유 때문에 시니어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시니어가 됐을 때 미국에서 어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미국이 시니어의 어떤 천국이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 어떤 은퇴 이민을 생각하시고 은퇴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인구 고령화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시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14.1%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마땅치가 않은데요. 반면 미국은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실버 산업에서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을 따로 조성해서 시니어들만 따로 거주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는데요. 대표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시니어들의 천국이고, 또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시니어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실버타운들이 곳곳에 있고, 또 최근의 경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버타운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그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개발 사업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실버타운입니다.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실버타운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시니어들이 좀 더 값싼 그런 경쟁력 있는 어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버타운이 미국에서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조성되는 실버타운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게 실버타운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를 위한 그런 그 커뮤니티, 주거 커뮤니티, 그러니까 주거 단지 부분을 저희가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반드시 이제 조건이 뭐냐면 55세 이상만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55세, 그리고 배우자는 45세 이상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55세인데 배우자가 30세, 뭐 35세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55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는 45세 이상만이 반드시 그 나이를 넘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단지 내 모든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있습니다. 뭐 수영장, 헬스클럽, 뭐 병원, 여러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거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소유의 형태인데 소유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압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유권 자체를 개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전체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게 이제 코압이라고 합니다. 그 코압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유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콘도의 어떤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하시고 내가 어떤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두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코압의 형태는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전액 현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전액 현금으로 사셔야 되고 만약에 콘도의 경우, 콘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개인 소유의 경우는 일부는 현금 내고 일부는 융자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소유가 지분이냐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냐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그 주거 단지 안에서 사시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형태에 따라서 융자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뭐 그 커뮤니티 단지가 뭐 적게는 한 70채 정도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고 또 많게는 뭐 6,000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단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설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친교를 하시면서 살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실버타운 몇 군데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또 한인회를 구성하셔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든가 친교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는 뭐 한 50% 이하로 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주위보다 한 15 내지 20% 정도 싼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옆에 있는 그 일반 그 주택보다는 그 실버타운 내에 있는 그 주택들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실버타운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실버타운은 55세 이상, 배우자는 45세 이상 이분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단지고 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형태, 그 소유의 형태는 코압, 어떤 지분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소유가 가능하다는 부분. 단지 차이는 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퇴자 타운으로 유명한 남가주 일대 실버타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그 세 군데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는 이제 어디냐면 얼바인에서 라구나 그 비치 바닷가 가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1964년에 설립이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대단히 단지입니다. 12,700여 세대가 이제 이곳에 그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만 해도 18,000명, 뭐 거의 큰 하나의 이제 조그만 뭐 도시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인들이 한 700분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서 한인회를 형성을 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활동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30만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격 그 지역이라든가 어떤 크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아파트 관리비식으로 이제 이것도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비가 월 220달러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구나 빌리지가 이제 한국 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실버타운이 되겠고요. 또 많은 한인들이 살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실비치 레저월드입니다. 실비치 레저월드 같은 경우는 1962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6,600세대입니다. 라구나 빌리지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자도 역시 한 9,000명 반 정도라고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인은 거꾸로 이제 라구나 우즈 빌리지보다 훨씬 많은 800명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라구나 우즈 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타운,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이라는 것은 가든글로브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이제 15만 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이제 월 3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로 내시는 이제 추가로 뭐 더 비용이 들어가시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이제 토렌스 호라이즌이라는 부분인데요. 토렌스는 이제 LA에서 남쪽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바닷가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것은 이제 요곳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단지입니다. 한 600세대 정도의 어떤 작은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고 그 중에서 한인이 한 100명 정도, 한 10% 정도가 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상대적으로 라구나 우즈빌리지하고는 비슷하고 실비치보다는 조금 높은 30만 달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그 관리비는 월 300달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세 군데 그 지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대단히 소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한인들이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 10%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이 그 가격대가 15만에서 3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은퇴한 도시로 현금을 이제 투입하셔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2,300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비 정도 그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내시면서 이제 실버타운에서 제2의 어떤 은퇴하시고 제2의 삶을 사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가주 일대 다양한 실버타운 중에서도 아마 은퇴 이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비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비치는 레저월드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이곳 입지 요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실비치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가든그로브라는 그 한인타운이 이제 가든그로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플러튼 가든그로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타운이라는 가든그로브 이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LA에서는 뭐 차로 한 40분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닷가에 인근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바다의 어떤 수상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 여가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치에 있기 때문에 그 LA에서도 멀지도 않고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이라는 가든그로브에서 멀지 않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남가주에 오래전부터 이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어를 굳이 잘 구사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을 보완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실비치 그 레저 월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한인분들이 한 800분 정도 지금 살고 계신데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영어의 어떤 불편함 없이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전체 한 6천 세대의 어떤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 조감도인데 여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또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떤 그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간에 셔틀버스가 다녀서 나이 드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시지 않고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편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여가 시설을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인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을 별도의 돈을 내시지 않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인홀 골프를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언제나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게 뭐냐면 왜 18홀을 짓지 않고 9홀을 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18홀을 걷기에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9홀을 해놓고 9홀 정도면 매일매일 치실 수 있으면서 어떤 운동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9홀로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홀 골프장을 매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냐면 야외 음악당입니다. 야외 음악당을 통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회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그 어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뭐 바인컵 같은 그런 시설도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있고 여기는 뭐 이제 그 뭐냐면 자동 그 세차를 하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차 세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6천 세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 다니시기에는 조금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이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그 레저 월드 내에서도 운행을 하지만 또 바깥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나가서 또 어떤 마켓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겠기 때문에 굳이 뭐 차가 없으셔도 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저월드에 들어오시면은 입주를 하시면은 모든 시설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셔틀버스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 벤치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자연 환경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과연 그 시설을 그냥 활용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저월드 안에는 그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공지사항에 이제 매주 떠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영이라든가 싱크로나이즈 스윙 같은 거 아니면 아쿠아 댄스 같은 거, 뭐 아쿠아 체조 같은 거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 강사가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파티를 하고 또 뭐 한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인의 파티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골프 대회가 있는데 이제 골프 대회 같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골프장은 그 외부에서 손님을 전혀 안 받고 여기에 사시는 분만 이제 골프를 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안 오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끼리 자기들이 뭐 토너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뭐 같이 어울려서 골프 치신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은퇴를 하신 이후에 뭐 이렇게 지루함이라든가 어떤 향수병이랑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실버 타운으로서 가장 좋은 어떤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니어 타운 내에는 타운하우스형 외에 콘도형도 있죠. 콘도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콘도형 같은 건 소유가 되는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융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융자를 해서 현금만 한 50% 정도 내시고 50%는 융자를 받으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도는 이제 그 여기 실비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이제 3층짜리 한 동이 있습니다. 그 한 동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콘도입니다. 콘도만 이제 그 17 지역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소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3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이 이렇게 콘도로 되어 있고 단지 뭐 여러 하고 이제 다른 건 없는데 단지 차이가 뭐냐면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지분을 사서 그 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지분을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콘도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제 사고 팔고 그 대신에 이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융자가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두 동의 어떤 3층짜리 그런 콘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왜냐면 그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콘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관리가 적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런 어떤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콘도형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콘도가 있고 뭐 62년에 졌으니까 벌써 뭐 한 50년 거의 60년 다 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이제 울창해져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환경이 자연 친화적이고 나무들이 많아서 좀 선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실비치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협동조합 개념의 코업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조합의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퍼레이션이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변환해서 코업형이라고 하는데요. 규정이 조금 엄격하기도 하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주택들을 소유하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코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콘도가 바로 코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콘도들 무슨 뭐 레저에서 지은 콘도를 뭐 분양합니다, 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압입니다. 코압은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개개인의 소유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을 코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비치 레저월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콘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업으로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17지역에 콘도를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코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코업 형태로 된 건물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단층집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6개 정도씩 붙어 있습니다. 6개 정도씩 붙어 있어서 이렇게 6개 정도씩 붙어 있어서 거기를 이제 뭐 일반 그런 어떤 단독주택의 어떤 컨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단독 같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쭉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붙어 있어서 단지를 또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무라 이러던 거는 말씀드렸듯이 6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울창하고 또 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그 단지 내에서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실 것 같으면 콘도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위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층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안락하면서도 좀 밖에 환하고 옆에가 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시면 안에 부엌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돼 있고 근데 단지 이제 뭐냐면 이런 부엌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돼 있지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이 이제 코앞이라고 해서 지분율은 갖고 있지만 그 내에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다 꾸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다 꾸미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니어가 55세 이상 되고 45세 이상 배우자가 45세 이상 된 경우에만 이제 그 실버타운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뭐 자녀분이라든가 이제 손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시게 되면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 하나는 보통 본인들이 쓰시고 평소에 이제 쓰시고 하나 정도는 뭐 서재라든가 이런 거 쓰시다가 이제 자녀분들이나 그 손자분들, 손녀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방을 꾸며서 그 아이들 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들 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비치만 그런 게 아니라 라구나 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토렌스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은퇴 이민을 가셔서 혼자 그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셔서 사시다가도 자녀들이 오면 이런 방들을 활용해서 그 제공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도 실비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입주 조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니어 그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배우자는 45세 이상이 되셔야만 입주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거는 이게 안 되면 실버타운은 어느 지역에든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앞 같은 건 현금이 있어야 되고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융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그 심사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택 구입을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가 뭐 현지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2년치 세금 보고서 그리고 생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뭐냐면 집은 살 수 있는데 내가 관리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잔고 증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앞은 현금 구매고 콘도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해당되는 게 실비치 레저월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라구나 우즈라든가 토렌스 호라이즌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세 이상 돼야 되고 잔고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2년치 세금 보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실비치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이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된 경우에는 뭐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버타운인 만큼 55세 이상인 분들만 입주 가능하다는 점, 또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래가치가 높은 해외 부동산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60세를 맞이한 사업가입니다. 저는 요즘 은퇴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것저것 새로운 사업을 벌이다 보니 노후 자금을 얼마 모아놓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마냥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러던 중 은퇴이민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한국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고달프게 일해왔는데 노년에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로 은퇴이민을 해야 할까요? 네, 은퇴 이민을 고민하고 계시는 60세 시청자분 사연 들어봤습니다.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돈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대표님, 직장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국 대신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 뭘까요? 그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시게 살아서 이제 만약 은퇴를 하시면 좀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좀 나가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의뢰인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이 많이 모아두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민을 계획해도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사실은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 이민을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어떤 예산입니다. 예산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 나라가 결정이 되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금액이 뭐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 동남아,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은퇴 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거 환경 부분은 처음에 막 돈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은퇴 이민을 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돈을 뭐 내가 버는 게 아니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충분히 이제 그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집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한 5, 6억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집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쓰셔야 되는 돈이 뭐 한 마찬가지로 한 5,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은퇴 이민을 해서 부동산도 구입하시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의뢰인에게 적합한 맞춤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어떤 나라에서 또 어떻게 은퇴 계획 세워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세 정도면 사실 은퇴 이민이라고 하시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젊으시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좀 활동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뭐 소개드렸던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은퇴 이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말레이시아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이민 비자도 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60세가 사실 은퇴 이민을 하시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남아, 미국은 이제 좀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60세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뭐 주거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주거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국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서 그런 은퇴 이민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60세는 은퇴 이민을 생각하기에 조금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 은퇴자산으로 유명한 실비치 알짜 투자처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은 남가주 실비치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은퇴 이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투자처 활마대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남가주 실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1962년도입니다. 면적은 대지 551제곱미터, 건물은 273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2개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43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실비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입지적인 면들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건물적인 특징들 알아볼까요? 예, 우선 이제 실비치 레저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바닷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바닷가하고 바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바닷가에서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인타운에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가든그로브하고 또 세리토스라는 한인타운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한인타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 그러면 시니어들이 이제 사시는 그런 실버타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입니다. 의료. 물론 이제 커뮤니티 내에 의료 시설이 있어서 어떤 위급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신 분도 많고 또 드시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타운이 아무래도 멀면 운전을 하고 가시기에도 또 먼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인타운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레저월드 같은 경우는 실비치 레저월드 같은 경우는 가든그로브에서 차로만 10분, 15분 정도, 세리토스에서도 역시 한 20분, 30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압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떤 지분율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건물 자체가 이제 어떤 단독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형식으로 되어 있고 6채씩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채씩 붙어 있지만 모양 자체는 단독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굉장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분 투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는 개인들이 이제 꾸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15만 불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만 15만 불짜리는 방 한 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마루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꾸미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자체는 기본적인 지분율에다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비치 레저월드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압은 단층형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이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창들이 많아서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주거 환경에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치 코압은 단독형으로 되어 있고 안이 굉장히 내부가 밝고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형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침실 이런 부분인데 침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굉장히 집들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되어 있고 욕실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비치 주택 자체는 6채가 붙어 있지만 단독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프라이빗한 삶을 사시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에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액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43만 3,300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표를 나타냈냐면은 가격 자체는 43만 3천 불인데 다른 일반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어떤 추세입니다. 이 실비치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한 100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불 지역으로 계속 상승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이제 실비치인데요. 반면에 이제 여기 실비치에 있는 이 코압 같은 경우는 43만 3천이기 때문에 약 반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시면 반값으로 내가 어떤 실비치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집이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냐를 따져봤을 때 여기가 41만 7천에서 46만 5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차이냐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얼마큼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냐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46만 5천 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건 41만 7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해외 부동산 투자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남가주 실비치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 연도는 1962년도입니다. 면적은 대지와 건물 모두 67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1개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19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건물은 아까 그 보신 43만 3천 불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제 반값 정도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차이가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그레이드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그 덜 돼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집이 이제 아까 그 집은 코너 부분에 있어서 창들이 많아서 조금 밝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제 코너 부분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담한 집을 찾으시고 조금 뭐 어두우시더라도 조금 그 가격적인 면에서 좀 내가 좀 적정한 집을 찾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이 굉장히 적합한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좀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기가 조금 아담하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거는 46만 3천 불 정도 됐고, 지금 금액은 한 19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만 불 정도 되니까 아까 금액의 한 뭐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실비치가 이제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부분인데, 100만 불 되는 지역에서 20만 불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한 집이지만 뭐 두 분이 오손도손 사시기에는 적당한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야겠다고 두려워하시고 이제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55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집도 하나 소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건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를 고려하시고 55세 이상 되신 분이 내가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뭐 사시고 싶어도 55세가 안 되시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그 융자가 안 되고 전액 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서류라든가 세금 보고를 충실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이 집을 소유하시는 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의할 점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물건 투자할 경우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예, 뭐 나이가 이제 우선 52세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보고서를 서류를 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분하게 내가 어떤 펀드를 증명할 수 있는 걸 잔고에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다 되시면, 서류라든가 이런 게 다 되시면 이 집을 구입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 모두 살펴봤습니다. 남가주 실비치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각 물건 각각 특징이 모두 다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남가주 실비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